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시장의 이슈, 특히나 국내 시장 종목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하단에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31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25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특히 2시 이후에 지금 급락세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2시 이후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줬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오히려 상승 쪽이었습니다. 빨간불 보여주던 시장이 9시 30분 이후로 급락세 연출이 됐고요. 2시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2차로 툭 부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 오늘의 저점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수급 꼬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파는데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후장 들어서 특히나 1시 40분, 1시 50분 이후부터 다시금 2차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억 원이나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2,791억 원 사주지만 역부족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소폭 매수하는 정도고 나머지 주체들 모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800포인트 지금 턱걸이 하는데 장중한테 800포인트가 붕괴가 되고 있고요. 800선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2% 가까운 하락인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818포인트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툭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 1시 30분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장중한테 799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소급 주체 만나보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887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 매도 물량 많습니다. 기관이 지금 보시면 전주채 팔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정말 소폭입니다. 16억 원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1116원 40정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오창록 차장, 스토코리의 김태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이 좋지 못한데 조금 더 세세하게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종목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창록 차장님, 오늘 사실 장이 좋지 못합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좀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주식을 좀 많이 추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는 의약품 생산과 그 생산품의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최근 제약산업에서의 이제 신성장 동력인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을 대행을 하는 CDMO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바이넥스가 크게 다루는 사업은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2개 분야는 설명을 해드렸고,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분야는 이제 세포조직 공학 연구소를 직접 연구를 하면서 이제 셀뱅크 사업까지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주력 사업 부분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4% 매출액이 증가한 463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원가율 하락에 이제 효과를 겪었는데요. 원가율 하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적자 전환이었던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현재는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이제 18,650원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후에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거치면서 약 9,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9,000원에서 이제 13,000원까지 약 3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은 약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코스닥 지수에서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려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여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지난번에 이제 저점보다는 약간 10% 정도 높습니다. 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디프론은 이제 다른 두 개의 사업도 추가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 사이트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LCD 모니터 및 마우스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매출상으로는 이제 IT 기기 유통 부분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5%가량 증가한 108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17%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75%란 이제 많이 증가를 하면서 비용이 증가하여 이제 영업도 손실이고 당기순 손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프론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매출이 이제 IT 기기 유통 부분에서 나오지만 지난 4월 달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했을 때 똑같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6,000원과 이제 8,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IT 기기 부분에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부분의 하락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디프론 같은 경우 조금 눌려도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5,73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지금 3주에서 4주 정도 연속 추천해 드리고 있는 ST큐브 종목입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방송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ST큐브는 크게 두 부분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 청소기용 제어 모드를 중심으로 한 응용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 부분과, 두 번째는 미국에 가지고 있는 현지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 부분으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8% 증가한 33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원가가 똑같이 200%가량 상승을 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큐브의 이제 주가 흐름은 이번 상승 국면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는 이제 지난 9월 19일이었습니다. 9월 19일 날 약간 좋은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 주하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소폭에서 대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아직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 15,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도 상향을 한번 하였고, 손절가도 상향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한 손절가에 터치를 하면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 기존 이제 수익을 아직 보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더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매수를 하시되 이제는 약 10%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큐브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만 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또한 회사 명에 있듯이 이제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가 좀 많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계량신약 부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사업 부분으로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어를 통해서 기술을 수출하고 이제 해외 임상까지도 병행을 하면서 현재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금 지난해 이제 기술을 도입한 PLK1이라는 억제 항암제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 이제 특허청으로부터 이제 물질 특허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이용한 표적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 정도 증가한 517억 원의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 정도 증가하면서 82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후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이 계속되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7,500원에서 28,000원 사이를 강하게 8월 20일 날 돌파한 후에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지선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현재 지금 강하게 지지해주는 27,500원이 무너졌을 때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의약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이제 R&D 기술력을 기반으로 마취 통증과 순환계 그리고 항생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정도 증가한 141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약 14.5% 정도 증가를 하면서 25억 원 가량을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BC월드 제약의 이제 약품 중에 가장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이제 쓰이는 이제 돌발성 통증 완화용 이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진통제는 이제 입으로 먹는 것이 있는데요. 10분 내에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도 이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편의성도 좋기에 향후 실적상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약 7월 중순까지 이제 24,000원에 이제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조정 와중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약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800선까지 오면은 요 1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약 27,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27,500원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 가격에 진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지금 제약바이오 위주로 지금 포트를 편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저희하고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쪽에 특화가 돼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락, 어제 하락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하락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낙폭이 커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고통이 심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단순 차익 실현입니까? 아니면 어떤 동성제약이나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에 그런 컨센서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3개월에 걸쳐서 일단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식 차트를 꺼내보시면 4월, 3월 달에 상승 시작기까지 7월 달에 빠진 종목들이 많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요. 약 7월 중순부터 현재 9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가량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주식들이 조금 좋았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악재가 터진 종목들 외에는 거의 이제 상승 일변도를 보이면서 8월달, 9월달에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시작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정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빠진 이제 어제와 오늘 좀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업종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부분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맨 처음에 바이넥스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란 지수 자체가 제약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려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뒷받침 없이는 지수의 상승이 불가능하므로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했을 때 아니면은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게 보이시면 그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특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이제 이태성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코스피 5종목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이 휴장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국경절이 이번 주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국경절로 인해서 육호의 유입이 증가가 계속해서 이제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중국인 관람객 수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면세점에서의 이 화장품 매출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코스맥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많은 화장품주들이 있죠. 아무래도 아무래 퍼시픽도 있고 LG 생활건강도 있고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기업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코스맥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트가 이평선 밑에 있는 그러니까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는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재차 이제 큰 시세를 내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재까지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좋았던 코스맥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전 고점인 17만 9,500원, 즉 이제 18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전 고점 18만 원대까지 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18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19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조급하게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LG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11만 5천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약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분위기가 조성되긴 하지만 그래도 폭염에 인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건조기에 대한 매출이 저는 이번 3분기의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7만 원대 부근의 LG전자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LG전자가 최근 조정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전장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이슈가 좀 돌았기 때문인데 LG전자에서 입장을 밝혔죠. 전장 사업을 철수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LG전자가 올 초에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전장 부품 전문 업체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 전장 사업에 대한 철수는 아무래도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서 지금 이 7만 100원 기록하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LG전자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았던 그 모바일이죠. 이제 G 시리즈 휴대폰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즌의 그 주가가 6만 5천원에서 6만 8천원대인데요. 지금 그 가격대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8만원 목표가를 좀 제시 드리면서 보유를 하셨는데 더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만 5천원 손절가를 조금은 짧게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간단하게 건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UAE, 그죠? UAE나 오만 같은 중동 지역의 정유 플랜트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올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확정은 되었습니다만은 건설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3, 4분기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딱 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가 들어가는 지금 이제 그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4분기, 3, 4분기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번에 UAE 그리고 오만에 대한 국영 사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수주를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동 국가에서도 조금은 더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점이 2만 원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손절선을 19,000원, 이것도 앞선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기계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진성 TC, DY파워 같이 이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죠. 어떤 부분이 안 좋았었냐면 중국 쪽에서의 이제 판로가 막혔기 때문에 좋지 않았지만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초 상반기에 그래도 사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이제 불사키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동안에 그 실적이 부진했던 것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현대건설기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셔서 원래 이제 주가의 평균적인 가격대였던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서 16만 원, 17만 원대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이런 약세 시장 속에서도 지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은행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갖고 왔습니다. 많은 은행주 중에서도 현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하나금융지주가 강한 이유는 그거죠.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져 오면서 우리들이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게 바로 고배당주의 이제 매력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의 이제 매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죠. 금리. 즉 이제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예금 금리는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3분기 은행주들의 실적은 견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이 은행주들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5만 5천 원 제시 드리겠고요. 조정 시에는 손절가 4만 4천 원 정해드리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5종목의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가는 최대한 짧게, 목표가는 최대한 길게 좀 제시드렸으니까요. 이대로 진행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태성 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손절 라인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점들을 분명하게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창록 차장의 남은 5종목을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5종목 추천드리는 것 중에서 마지막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4종목이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은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분할로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기에 좋은 이제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리더스란 종목입니다. 이제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번 연속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바이오리더스는 주 강점이 이제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이제 면역 기술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지난 1999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이제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소재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이제 바이오리더스의 임상 데이터 중 하나인 자궁 경부전암 쪽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정부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올해 초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다른 이제 업종들처럼 이제 하락세를 피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 8월 23일이었습니다. 바이오리더스의 이제 희귀 질환 치료제였던 BLS-M22라는 신약을 임상 1상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바이오리더스의 신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미국 FDA에서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약 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 과정을 봐야겠지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바이오리더스의 실적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16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 7월 중순까지 이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딱 그려놓은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 기존에는 약 7월 중순과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뚫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말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를 좀 확대해 보시면 좀 보시기 좀 편할 것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후에는 눌렸을 때도 14,000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기에 하락까지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좀 한 2달, 3달의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대신에 목표가를 좀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제가 지지선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14,000원이 붕괴된다면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원셀론텍입니다. 세원셀론텍은 크게 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계 쪽에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이제 PE 사업과 ME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오늘 이제 강하게 말씀드릴 세 번째는 RMS 사업인데요. 이제 RMS 사업은 이제 재생의료 시스템 관련된 사업입니다. 세원셀론텍은 자회사로는 2개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로는 5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이제 8월 20일에 SC 엔지니어링과의 이제 합작으로 재생의료 시스템 혁신센터를 출범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그 후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당시에 두 회사가 RMS 글로벌 비전 2028이라는 모토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모토의 골자는 앞으로 이제 10년 내에 이제 재생의료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5위 이내의 마켓 쉐어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RMS 글로벌 비전 2028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후에 똑같이 이제 3개월 정도 하락을 겪었었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7월 달에 좀 급등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수급을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다 한 것으로 그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적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았겠지만 5,500원, 5,400원에서 5,500원대에서 매도를 많이 했던 외국인들이 하락을 한 3,800원에서 4,100원 사이에서 매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세원셀론텍도 이제 RMS 부분 쪽에 이제 차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들을 지켜주고 그 당시에 저점이죠. 3,800원까지만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에 매수하셨으면 되겠고, 목표가로는 7,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외국인들이 샀었던 금액의 가장 어느 정도는 상단 부분인 4,100원이 붕괴되었을 때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연관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피부 미용 전문 기업으로 화장품 쪽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테라피 부분을 주로 다루는 업체인데요. 이 테라피 부분에서는 전문 테라피와 이제 홈케어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의 경우는 이제 필러를 이용하는 이제 전문 테라피 분야입니다. 안면, 그리고 탈모, 두피, 그리고 비만 쪽의 매출이 58%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홈케어 부분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 하나 더 특이점이 있는 것이 전체 수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이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는 환율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어젠의 이제 주력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면 한 4개 정도 소개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리노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마힐, 세 번째로는 이제 레보필, 그리고 네 번째로 닥터 CYJ라는 브랜드를 주력 브랜드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 약 10.2% 증가한 200억가량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2% 증가하면서 1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일부분만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인 화장품 주식들보다는 이 차트 흐름 자체가 4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약 3개월, 7월 중순까지 하락세를 겪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똑같이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이제 7월 중순까지 약 7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약 30% 정도 하락을 겪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화장품주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중국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이 좀 덜 빠졌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좀 하루에 오늘 같은 경우 막 5%에서 크면은 8% 정도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요. 케어젠은 오늘 아직 한 2% 내외에 이제 하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였을 때 좀 적게 하락한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때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케어젠을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젠 같은 경우는 금일 매수가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식인데요. 크리스탈은 주 제품인 아셀렉스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요. 차세대 관절염 쪽에 쓰이는 진통 소염제입니다. 이 아셀렉스를 포함해서 다른 사업 분야로는 이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와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아셀렉스 제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7월에 이제 동아ST와 이제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이제 국내에 종합병원 등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사업 분야의 이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신약, 동사의 개발명은 CG400549라는 이제 개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경제부 원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이 신약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4월달 고점을 기록한 후 7월달과 8월달에 걸쳐서 약 15,500원에서 700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기록한 후에 상승 중인데요. 최근에 좀 매우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주 제품 아셀렉스를 브라질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독점 판매 계약, 이제 우선 계약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날 상승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반납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텐데 손절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약 한 5% 정도니까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5% 정도 하락하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약 90% 정도 증가한 약 5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분야에서도 전 분기까지는 이제 적자였으나 이번 2분기에 24억 4,100만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신다면 금일 종가에 매수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로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짧은 2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유일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닌 서울옥션이란 종목입니다. 서울옥션은 지난 이제 7월 중순에 약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첫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10,000원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대폭 상향을 조정을 했는데, 이 15,000원도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AS 격으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회화나 조각, 그리고 도자기 등 이제 미술품을 이제 경매나 중개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서울옥션이 물론 직접적으로 취득한 미술품들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이 가지고 있는 계열 회사는 이제 갤러리 중에 가나아트 갤러리와 이제 아트인아트란 갤러리가 좀 유명하고요. 추가적으로 총 11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미술품 경쟁 시장은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위는 지금 소개해 드리는 서울옥션, 그리고 2위는 아직 IPO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준비 중이며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K옥션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국내와 홍콩의 경매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9% 정도 증가한 357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이제 15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처음 추천드렸던 부분이 7월 16일과 7월 17일 부근 약 8,000원대 후반대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한번 눌리고 이제 10,000원을 돌파하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건 좀 길게 좀 크게 상향을 시킨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표가를 한 번 더 오늘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표가로는 20,000원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오늘조차도 지금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긍정적인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시장이 반등한다면 서울옥션은 뭐 잠깐 눌릴 수는 있겠으나 좀 길게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할 것이고요. 매수를 하신다면은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로는 2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시해 드렸던 손절가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손절가 또한 같이 상향을 하였습니다. 손절가로는 약 10%가 조금 넘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김태성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종목 가볼까요? 네, 이제 앞서서 코스피 5종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코스닥에서 5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J-콘텐츠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J-콘텐츠리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이제 미디어 엔터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J-콘텐츠리를 관심 있게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18년도 2분기에 방영되었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이제 그 드라마의 흥행이 굉장했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일본이랑 대만 지금 해외 판매가 지금 이번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3분기 이 해당 그 대형 흥행작에 힘을 입어서 3분기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콘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도 굉장히 그 올해 상반기에 방영되었던 흥행작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실적주이고요. 또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방영될 두 채널, 두 프로그램이죠. 이제 두 프로그램이 이미 그 수주를 진행을 했고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보고 있으면 6,000원 하단 그리고 7,000원 상단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전고점인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8,0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이 제이콘센트리는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또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붙으실 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대작들이 방영되는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EM코리아를 갖고 왔습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면서 이제 수소차 테마로도 엮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LG전자에 들어가는 이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플로우,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에 오랜만에 이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그 힘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주로서 지금 주가가 4,300원인데요. 충분히 올해 이제 최고점이었던 5,700원대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타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5,000원을 좀 제시드리면서 손절가는 코스피 종목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들도 조금은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을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인터파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파크 어제 검색 이제 실시간 상위권에 있었던 기업인데요. 어제 이제 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제 평가전이 이제 있죠. 우루과이랑 있는데요. 이번에 이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다시금 이 축구 경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인터파크 그 티켓 예매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살 수 편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 굉장히 지금 안전한 자리입니다. 지금 횡보를 받고 있고 6,300원대에서도 다시 한번 추세를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가장 크게 유념 있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영화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 말고 바로 이 e스포츠의 이제 예매 티켓 또한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아시안 게임의 이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시범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좀 큰 관심을 끌었었죠. 바로 이 e스포츠에 대한 이 예매 티켓도 인터파크에서는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하반기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9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3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 7,500원 조금 높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2차 목표가 9,000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이 인터파크 또한 손절선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000원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현금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모두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두투어 오늘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두 달간 올라왔던 그 상승률을 모두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 사서 다음 주에 수익을 보자라는 컨셉보다는요.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요. 4분기, 조금은 더 2분기, 3분기 굉장히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2분기에 아무래도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관람객 수혜가 많이 안 좋았고요. 또 원화가 또 강세다 보니까 유동인구 여행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2분기, 3분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 3분기에 좋지 않았던 실적과 또 원화의 이제 회복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23,000원 이하까지 조정을 받는 그 가격을 좀 기다렸다가 23,000원 이하에 사셔서 목표가 27,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을 때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 저점 가격대인 2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자라는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으로는 AP 시스템 좀 가지고 왔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LCD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의 뭐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최근 9월달까지 주가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지만 다행히 대형 고객사들이 이제 LCD 이제 사업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조금은 더 수익성이 좋은 이 OLED 사업부에 집중한다라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AP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력 고객사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유지보수 매출이 일단 꾸준히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CD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AP 시스템의 이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 유지보수 관련 매출이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시장 컨센서스에 대비 부합하는 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25,15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25,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2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 3만원대를 이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손절선은 2만원으로 최대한 짧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오창록 차장은 젠백스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식이라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 매수 진입을 추천드렸었는데 지난주 종가는 14,800원이었고요. 손절가로 제시해 드린 13,500원이 오늘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한 이유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이 오늘 끝이라면 좋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3,500원에 이제 손절을 한 뒤에 이제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지만 빠졌다가 반등할 때 이제 13,8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뚫고 상승한다면 다시 매수를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안전한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서울옥션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을 이제 단기적으로 추천해드릴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이 이유는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2주 뒤에 이제 다음 주 이제 개천절로 이제 방송이 아마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에 제시해드리면 종가를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로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3,9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룡전기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이번 주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통전 관련 대장주로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강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추천 대비해서 약 3%의 수익권밖에 주지 못하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경협주는 전반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급등 종목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EM코리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양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한번 쉬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제가 제시드렸던 5,000원대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소차 테마 그리고 또 올해 2분기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하반기 실적 기대 주로서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27분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2310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급락이고요. 28포인트나 밀려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더니 쭉 빠져내려오면서 저점 결국에 2308포인트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2,521억 원까지 지금 쌓인 상황입니다. 기관이 861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224억이나 삽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전부 다 파란불이네요.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적게는 1%, 많게는 3% 후반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만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데 LG화학의 낙폭이 4% 중반대까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삼성물산, KB금융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인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지금 800선 다시 붕괴가 됐고요. 낙폭이 무려 2.39%, 20포인트 가까이 빠져내려갑니다. 796.98포인트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고요. 사실 방송 중에 오창록 차장이 살짝 이야기를 해줬는데 800선 붕괴 좀 심각해 보인다라고 얼핏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818부터 796까지 지금 쉴 새 없이 밀려 내려옵니다. 오늘 장의 하락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모습인데 수급 주체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가 강합니다. 1,000억 원을 넘게 지금 각각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1,116억 원, 외국인도 못지않게 많이 쏟아내는데 연기금 고작 45억 원 매수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개인은 2,178억 원이나 순매수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그리고 신라젠이 무려 13%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도 6% 가까운 하락, 포스코 캠텍 역시 7만 원이 단숨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나노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바이로메드도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장 후반에 2%대까지 낙폭이 커졌고요. 메디톡스 60만 원 바로 무너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실적 좋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지만 오늘 장에서는 버티지 못하면서 11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노스도 지금 8,000원 붕괴가 됐고 펄어비스만이 여전히 빨간불이긴 한데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0.28%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둔 화요일장인데요. 지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차장께 여쭤볼 텐데 사실 저희가 그 마이크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800붕괴 좀 위험한데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심리적인 지지저항선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이란 숫자 자체는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가 0이라는 이제 좀 큰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트를 좀 과거의 차트를 좀 지켜봤었는데요. 지수 차트를 보면은 지난 8월 초에 이제 790에서 795 사이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승을 이제 8월 후반에 이제 800선이 이제 다시 한번 복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처음으로 800선이 오늘 무너졌는데요. 이제 기존의 이제 저항선이었던 이제 790에서 이제 낮아지면 한 780선까지도 좀 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선까지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 3거래일 동안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선물을 약 한 1조 원 이상 현재 매도한 상황입니다. 보통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현물도 같이 매도하는 경우는 약간 좀 안 좋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나온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빠르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다음 주쯤에는 요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약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신라젠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좀 과한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도 약세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금요일 날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살려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그리고 이제 내일 휴장이고 내일 모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올 하반기에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견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2310선이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2309.5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급락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2.64%나 빠져내려가면서 당일 저점 마감 794.9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급등했는데요. 1119원 20전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06번님께서 시노펙스 3,610원에 비중은 크진 않네요. 1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노펙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FCB 모듈 사업으로 이제 연성 회로 기판과 이제 표면 실장 기술 그리고 모바일 제품에 활용되는 각종 기판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수소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올해 주가 자체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냐 아니면 상승장이냐를 보는 것이 자주 설명을 드리는 요 대각선인데요. 저점이 낮아지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 선을 반대로 이탈한 날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선만 지켜진다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는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9월 17일 날 요 대각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9월 17일 날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였는데요. 당일 이제 수소차 핵심 물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이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또한 이제 이 고점에서 막 4,000원대나 5,000원대에서 매수하신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저는 3,400원 선만 지켜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그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비중이 작고 매수가도 현재가 부근이십니다. 그래서 하락한다면은 3,400원에서는 한 번 더 매수하신 비중만큼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요 선은 하나 어떻게 그리셔갖고 손절 라인을 잡으시되,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실 거면은 약 3,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짧게 잡으실 거면은 3,400원에서 그냥 10% 손절하시고, 이제 3,000원 부근까지 하락했을 때 다시 비중을 더 실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노펙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28번님께서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에 비중 30% 더 들고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김태성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일단 일진머티리얼즈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기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일렉코일을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로서요. 최근까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공장과 말레이시아에 이제 증축되는 이제 신규 설비에서 나오는 일렉코일의 양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체인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이탈이 된 것은 맞습니다. 일봉상 61선인 가격대를 오늘 이탈을 했는데요. 오늘 이탈했다 그래서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요. 주봉상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 만약에 더 조정을 받는다 하면 49,000원대까지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 더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주봉상 방금 제가 제시드리는 이 49,000원대가 이탈되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전기차 테마 또 2차 전지에 관련 내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제 업황에 대한 이 소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바닥권 대비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작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10,000원도 안 되는 이제 기업의 주가였는데 현재 이제 5만 원대까지 올라온 굉장히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서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좀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전한 구간, 57,000원 구간, 6만 원 구간에서는 현금화를 하시고 조금 낮은 가격대,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가격대에 이제 있는 기업을 좀 매수하시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J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926번님께서 CJ 14만원에 비중 30% 분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창록 차장님, 지주사 CJ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CJ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아시는 CJ 대한통운이나 제2제당 이런 CJ 관련 그룹의 이제 지주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CJ 같은 경우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가격 정도에서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른 이유 하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같은 경우도 아까 시노펙스와 비슷한 선이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선들을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연결할 때는 이 선 위에 꼬리가 달리면 끝에를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 1월 말과 그리고 5월 달 이후에는 이 선에 닿지도 못할 정도로 반등이 되게 미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점이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J그룹이 이제 작년까지도 이제 계열사에 대해서 폭발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제 자산 대비 단기 차입금 비중이 약 30% 정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재무 상태가 좀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CJ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3년 연속으로 약 30%에 거의 육박하는 27% 정도의 평균적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중에 CJ CGV가 좀 차입금이 좀 많은 수준인데요. 이게 이제 43%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 차입금 비중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까지 이제 눈에 띄는 투자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주가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느껴지고요.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재차 하락하는 추세라서 매수가 또한 이제 14만 원이라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3만 5천 원입니다. 약 3%에서 4% 정도 손실 라인에서 이제 손절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보유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13만 원, 지난 8월 31일 날 저점이었던 13만 1,000원이 완전히 붕괴되는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이 붕괴된다면 그때 손절 처리를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상세한 설명 CJ에 대해서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6948번님께서 에이블 CNC 13,950원에 비중이 45% 비교적 높은데 이 종목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매수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 그러니까 현재가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낮은 가격대에 사셨기 때문에 비중이 45%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화장품주가 최근 이제 중국 관광객 수의 증가 또 사드 완화로 인해서 좋다라고는 하겠지만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지 않은 에이블 CNC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에이블 CNC 현재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13,000원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한 가격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저는 매수가 위로 올라올 경우에 손실 없는 가격대에서 현금화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블 CNC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2분기 또한 실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제 제외되는 모습까지 보여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보다는 손실 없는 가격대로 올라오게 될 때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면서 조금은 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현재 가격에서는 보유 가능하나 매수가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전량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좀 밀렸을 경우에는 13,000원대를 손절 가격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두 분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오창록 차장, 스토코리아의 김태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 주장이고요. 목요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1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불과 9시 1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팔게 되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증시의 낙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하락에 대한 원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아마 중국의 MSCI 편입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좀 대한민국 경제 지표에 약간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에 따르면은 고용, 건설, 투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경기 하강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가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마저 부합으로 돌아서면서 내수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 동행지수로 좀 보자면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98.89포인트로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비 투자 지수 또한 반도체 설비 투자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도 역시 최근 2월달 두 달간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건설과 조선주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건설주의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의 경우에도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구조선해양이 오늘 좀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산성향 수주가 1조 정도 더 넘게 수주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에 대한 불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가인 점을 감안할 때는 추격 매수는 피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121선 저항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제 121선의 저항대에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250선까지 열려 있어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봉 21선 따라 하락 중으로서 770선까지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있겠습니까? 네, 그나마 이제 2차전지의 경우에는 좀 하락률이 낮은데요. 일단 V원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쪽에서 검사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간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서는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을 것은 이제 전기 차량 검사 장비인데요. 2차 전비 장비가 본격화되면서 18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이런 그 동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공급 확대에 따라서 이런 그 당판 급판을 정확하게 얼라인해주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그 전기차량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캐펙스 투자도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확대가 매출까지 이어진다면은 한 18년 정도, 올해는 한 345억 정도로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85억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밸류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내일 아침에 공략을 해볼만 하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1텍에 대해서 목요일장에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함께 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요.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